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화질. 이 화질이 실제 운전자 눈에도 이렇게 보일까요? 풀박이 어둡죠. 풀박이 어둡다는 거는 여기는 필요 이상으로 환하고요. 그러니까 상호가 안 보여요. 여기는 전혀 안 보여요. 여기가 불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어슴푸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전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썬팅도 좀 어두운 거, 썬팅이 어두운 것도 있고요. 썬팅보다는 블랙박스 자체가 어두워 보입니다. 화질이 안 좋아 보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이쿠. 언제 발견하셨나요? 그랬더니 지금 나는 녹색 신호에 가는 거예요. 녹색 신호에 가는데 여기.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발견했대요. 실제 그럴까요? 가로등은 없지만 옆에 불빛들이 어떤 불빛이에요? 오징어 배 불빛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밝은데 가로등 없으면 이 불빛이 여기까지 비춰지지 않았을까? 근데 경찰이 여기 왜 가로등이 없지? 원래 가로등이 있는데 꺼졌대요. 그러면 가로등이 없어도 이 불빛이 여기까지 보이지 않을까요? 이만큼?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가로등 끄고 여기 한번 지나가 보면 이 불빛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거 제한속도 50이든가 잠깐 보겠습니다. 제한속도 50이래요. 전면 썬팅은 몇 %인가요? 건너편 가게 조명 생활할 때 불박 영상이 실제 상황보다 많이 어둡게 찍힌 것 같은데 무단횡단 처음 발견해 바로 코앞에서 그때래요. 현장에 가보면 가게 건너편에 건너편이 이쪽에 가게 불빛 때문에 이쪽도 보였을 것 같은데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지금은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그 당시처럼 어둡진 않습니다. 또 차량 밖에서는 영상처럼 많이 어둡진 않았지만 다른 길보다는 훨씬 어두웠습니다. 차량 내에서 영상과 비슷하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경찰관 출동 후 조사 장면 등 조사 장면이 안 보이는 거는 블랙박스가 흐리거나 영상이 안 좋거나 썬팅 때문이겠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도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다는 점 말씀해서 오늘따라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로등이 없어도 건너편 가게 불빛 때문에 실제는 불박보다 더 환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도 오래된 거거나 또는 싼 거거나 실제보다 더 어둡게 촬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 상세히 설명드릴까요? 꼭 시청하겠습니다. 이번 사고요. 지금 이렇게 조사하는데 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인 거는요. 이렇게 안 보이면 다닐 수가 없죠. 블랙박스 이렇게 찍혔을 뿐이 실제는 이렇지 않아야 돼요.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오징어 배 불처럼 이렇게 밝은데요. 아니, 오징어 불빛처럼 밝은지 그보다 작은 불빛인지 모르겠는데요. 등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요. 이번 사고 과연 바로 코앞에서 발견했을까요? 불빛이 여기까지만 밝고 여기는 안 보였을까요? 네, 보였어야 되는데 여기를 무단인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발견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 표지판이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표지판이? 이 표지판 같은데요. 라이트 불빛 저게 안 보일 수 있나요? 라이트는 켜졌어요. 라이트 켰으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보인다는 블랙박스가 좀 저렴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 저렴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이번 사고, 지난 11월 29일에 있었던 사고네요. 사망사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요. 가족분들이 우리 동네로 가겠다. 그래갖고 응급실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셨대요. 근데 70일 후에 사망하셨답니다. 70일 후에 사망하면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70일 있다 돌아가셨다는데요. 골절이 2군데 있었고요. 골절이 2군데 있어서 정형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중환자실 70일 있다 돌아가셨다고. 그렇다고 며칠 전에 경찰서에 전화 받으셨대요. 지금 어디를 어떻게 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골절이 여기서 쭉 가다가 머리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다리뼈 골절된 거는요. 다리뼈 골절만으로 중환자실에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머리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는 뭐 머리는 크게 안 다치셨는데 다리뼈 부러지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 움직여갖고 나중에 혈전이 생겨서 그래서 뭐 사망할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러나 결국 이번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계셨고 70년 돌아가셨다. 그럼 이거 사망사고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아까는 부상사고였었는데 이제 사망사고예요.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여기는 가로등 있네. 여기부터는 요 가로등 같네요. 근데 가로등이 이렇게 점으로 보인다? 이건 블랙박스가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가보고 건너편에 이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불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죄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저 진짜 안 보였어요.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걸 분석할 때 이 상태는 안 합니다. 보정을 해요. 유사한 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둡죠? 이렇게 어둡진 않아요. 많이 어두워요. 아이쿠, 신발도 벗고 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언제 보이겠어요? 이때 보이잖아요. 이때. 이거 어떻게 피해요? 근데 이거보다는 더 일찍 보였을 거라는 거죠. 이 사고도 사망사고입니다. 근데 이 사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더 밝게 보정해서 언제쯤 보였을까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한속도 60에서 76으로 가고 있었어요. 48로 갔어야 되는데 76인데 근데 48로 갔어도 못 피했을 거다. 여기도요. 머리 때문에 사망했잖아요. 뇌관 압박. 여기서 48로 갔을 때 48일 때 정지거리가 28.45다. 그런데 밝게 조절해서 보정해서 봤을 때 25.7m에서 보인다. 25.07에서 보였다. 그러면은 3.4m 부족하다. 어차피 못 피한다. 못 피할 사고다. 그래서 무죄 받았습니다. 아까도요. 아까 보신 사고도 이것도 보정을 해야 돼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보정해서 영상을 보정해서 언제쯤 발견했을 것이냐. 그리고 아마 여기가 얼마큼 밝은지 이런 것도 다 감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그 판결, 그 영상과 그런 거 참고해서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상을 보정했을 때 과연 언제쯤 보였겠느냐. 저는 요 불빛 때 보였을 거 생각하는데 어쩌면 진짜 안 보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실사가 필요한 겁니다. 요 가로등 요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변호사 도움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요? 저는 이분께 앞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지금부터 앞으로 해야 될 바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설령 안 보였어요. 꼼꼼해서 그 무죄 주장을 하시더라도 형사합의는 하십시오. 다행히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 거도 옛날 거다라는 의견이 6%, 2023년도 거 옛날 거다는 32%, 2022년 가입이 옛날 거다 40%, 2021년 가입이 옛날 거다 22%. 2024년도 것도요. 11월 이후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전 거는요. 비탑승 중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엉덩이가 운전석에 있지 않고 차 밖에 있을 때 또는 버스에서 잠깐 차 세우고 저 뒷좌석에 좀 가 있었는데 차가 움직이다 사고 난 경우 그런 경우는 안 돼요. 비탑승 중. 그래도 이것도 조금 옛날 거예요. 2023년 같아요. 2022년 이건 옛날 거예요. 2023년도부터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초기 대응 플랜은 2022년 10월부터죠. 다른 보험사는 2023년 3월부터인가 가능했을 거예요. 2021년도 거 이거는 아주 옛날 겁니다. 아주 옛날 거. 아주 옛날. 이거 별 도움 안 돼요. 물론 도움되는 건 벌금 나오고 형사비금 나오는 거는 도움되지만 변호사 선임돼서는 진짜 도움 안 돼요. 이거 아주 옛날 거야. 아주 옛날. 언제 가입했을까요? 네. 2021년 5월에 가입했어요. 20년 동안 가입하게 내기로 했어요. 한 달에 44,000원 내요.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보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웬만한 특약 들어가거든요. 요 기본이 요게 운전자 보면 기본이 뭐겠어요? 벌금, 형사비금, 변호사 비용 이런 거겠죠. 특약 이거요. 이거 보면은 해당 사항 거의 없어요. 예. 정립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2021년 5월 7일 이거 아주 옛날 거예요. 아주 옛날 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건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이 사건 지금 이분 답답하시잖아요. 변호사 도움 받고 싶잖아요. 변호사 도움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자, 사망사고 할 때 1억 3천만 원 나오네요. 형사비금이. 그러면 형사비는 될 거예요. 다른 사람 2억인데 그렇다고 아유 거기 무단횡단한 거 뭐 이런 거 감안하고 그러면 또 연세도 좀 있으신 분 같으니까 1억 3천이면 합의는 될 겁니다. 진짜 안 보였어라고 무죄 주장하시더라도 합의하세요.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안 돼요. 내 돈으로 해야 돼요. 검찰에 넘어간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 제출하면은 보험사가 유족들한테 직접 합의금을 줍니다. 그래서 1억 3천 정도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이 2천만 원 나와요. 요즘은 5천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2천만 원인데 이게 언제 나오나요? 자, 구속됐을 때. 아까 그 사건 절대 구속 안 돼요. 공소 제기됐을 때. 정식 기소됐을 때. 약식 기소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약식 기소 제외. 예. 또 약식 기소됐지만은 법원에 의해서 판사가 이건 어떻게 이걸 또 벌금으로 끝내? 이거 재판에 넘겨야 돼. 그게 통상해부했을 때. 이거 무지장 중요한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이분이 만약에 벌금 1,000만 원 내라. 근데 억울하다. 나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그때는 변호사 선임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속되거나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되거나 또는 약식 기소되는데 법원이 재판에 정식 재판 넘겨야 돼요. 이거 무지장 중요한 게 이거 진짜 오래된 거예요. 이거 진짜 꼬물이에요, 꼬물. 제가 왜 이분은 변호사 선임 도움을 못 받는다 그랬냐면은 이분 형사합의 검찰에서 하면 그런 검사가 약식 기소할 가능성과 약식 기소 가능성, 정식 기소 가능성 고민하다가 합의되면 약식 기소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한 7대3, 6대4 정도? 그래서 정식 기소할 가능성보다는 벌금형으로. 근데 그리 되면은 나 벌금형 되면 됐어. 근데 나 진짜 안 보였거든요. 저 더 싸우고 싶어요. 더 못 싸웁니다. 싸우려고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그러든가 내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분은 제가 못 도와드린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변호사님이 2천만 원 나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오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도와드리면 저는 이 사건 형사합의하고 검찰에서요. 형사 조정해달라고 그래갖고 형사합의하고 그리고 껌껌한 밤에 횡단보도가 빨간불에 자동차 내 신호 보고 지나본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피합니까? 예, 무혐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정상을 참작해서 약식 기소해 주십시오. 그럼 벌금형 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선임비 안 나와요. 판사가 이런 걸 어떻게 벌금으로 끝내? 그래서 재판에 넘겨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사건을 만약에 맡게 되면 검사한테 재판에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피고인으로 해서는 무혐의 주장하고 무혐의가 되면 약식 기소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형사합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변호사 선임비 받아야 되니까 이거 정식 기소 돼야 되니까 검사한테 무혐의 아니면 정식 기소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못 도와드려요. 자, 이분 이렇게 하세요. 운전자범이 옛날 거라서 그렇습니다. 한 달에 44,000원씩 내고 이 사건에서 별 도움이 안 돼요. 형사합의도 혼자 하셔야 돼요. 형사합의하는 것도 혼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형사사건 맡을 때 형사합의도 본인이 하시기 힘드니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상대측 변호사 했으면 변호사끼리 서로 대화한다든가 또는 저쪽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없으면은 직접 연락하는 건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검찰에서 형사조정해 주십시오. 형사조정 해부해서 그러면 어차피 양쪽이 만나거든요. 그때 가서 거기서 형사합의 되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이분은 혼자 하셔야 돼요. 만일 형사합의가 안 돼서 정식 기소되거나 또는 형사합의가 됐는데도 검사가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기소하면 그때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변호사비가 나오거든요, 그때. 지금 변호사 어차피 나중에 2천만 원 나오니까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약식 기소되면 안 나와요. 그럼 본인 돈 부담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사건 어차피 도로교통공단에 실사해 주세요. 그것도 물 건너갔어요. 본인이 해달라고 안 해줘요.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먼저 현장에 가보고, 저는 이런 사건이면은 저희 이제 상담할 때 저희 변호사 이제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변호사,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 2명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 현장에 한번 가봐. 저는 못 가니까 담당 변호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뢰인하고 현장에 가서 좀 봐봐. 내 생각이 맞는지 의뢰인 말대로 진짜 안 보이는지 가서 봐야 그래야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진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감정비 한 300만 원 들여서라도 우리가 먼저 감정합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한테.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강하게 나가는 거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하자. 감정해달라. 근데 지금 이거는 물 건너갔어요. 그냥 혼자 주장하시고요. 만약에 정식 기소되면 그때 주변에 친한 변호사 안 계시면 도움 청하십시오. 그리고 무죄 주장하시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형사합의는 하십시오. 형사합의 하는 것이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돼야 검사가 정식 기소하려고 그랬던 것을 약식 기소할 수 있는, 약식 기소되면 제일 분리해봤자 벌금이거든요. 벌금 어차피 다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이 사고가 과연 진짜 이렇게 안 보였을까? 진짜 안 보였을까? 저는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녹색 신호죠? 여기 지나고 거기서 한 30m, 40m 지났나요?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걸어오는 저걸로는 요 길로 걸어온다 저렇게 안 보였을까? 저는 그게 만약에 여기가 제한속도가 한 70 정도 되는데 불박차가 70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그랬으면 그거는 무죄죠. 근데 천천히 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보였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리고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 가해자로서는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무죄는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본인이 저 돈 있어요. 저 혼자 못하겠어요. 제가 돈 많아요. 저 연봉도 높고요.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바꾸세요.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지금 거로요. 그 보험사에 지금 거로 하는데 돈 조금 몇천 원 더 들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여튼 상담해서 업그레이드 하세요. 최근 걸로. 2021년도 거는 아주 옛날 겁니다. 이런 만일에 사고 났을 때 도움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요. 유족분들께서는요. 혹시 이 방송 보시게 된다 그러면 아까 1억 3천만 원 범위에서 원만히 형사 합의 되는 게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사고 한 3천만 원 정도만 공탁 걸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보험사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3천만 원에서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니까 아예 5천만 원 걸자. 그러면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1억 3천에 형사합의하는 것이 서로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